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SEP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재산제에서 그 목표로 내걸고 있는 수익화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라이센싱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애들이 우리 신정혁 본부장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애트리가 하고 있는 그게 아마 또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를 가지고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할 텐데 크게 보면 표준 특허풀 아까 이제 한참 이제 얘기 나왔던 특허풀을 활용하는 방법 이제 또는 이제 직접 1대1로 개별적으로 라이센싱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풀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특허풀이 아까 여러 특허권자들이 같이 모여서 특허를 한 바구니에 담고 같이 하는 그런 일종의 공동 라이센싱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풀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그러니까 실시기업과 뭐 소송이나 협상이나 이런 그 거래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특허풀을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영상이나 오디오 코덱이나 또 뭐 와이파이 표준이나 뭐 이런 쪽 아까 막 BRLA라든지 액세스 어드밴스, 시스벨, 아반치 이런 이제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관들이 운영하는 특허풀에 이제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일단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허풀이 없는 분야 주로 보면은 뭐 표준이 없거나 아니면은 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는 부분들은 이런 특허풀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 이제 어떤 해외 기업이든 해외 기업하고 이렇게 라이센스 협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소송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쪽에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쪽에서 해당되진 않지만 최근에 좀 흥미로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라이센스를 안 하고 최근에 이제 MP라고 하는 특허 수입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특허의 일부를 이런 MP한테 맡기고 이 MP가 경쟁 기업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우회적으로 라이센스를 해서 이렇게 라이센스 수입을 얻는 그런 방법들도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허 산업호선 명칭도 어려운데요. 특허 산업호선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PE 하면은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Non-Practicing Entity라고 해서 특허를 실시해서 제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는 기업 그런 엔터티들 그런 주체들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연구기관도 미국에는 큰 틀에서 이제 MP라고 애트리도 MP시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만 이제 특허를 사서 하는 거는 PA라고 또 Patent Adjudication Entit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MP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삼성전자하고 GT하고 소송을 할 때 크로스 라이센싱 할 때 영국 법원에서는 3억 9천만 달러 하고 중국 법원에서는 7억 3천만 달러, 미넨 법원에서는 6억 4천만 달러. 근데 이제 특허라는 거는 속지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나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그건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기준이 없다. 지금 우리가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어느 법원이 이제 관할권을 가질 것인가는 이제 정해진 답이 현재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 현재 진행 중인 그 이슈들도 삼성 GT도 그렇고 또 그 인터디지털하고 아마존 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고 또 한쪽 법원에서 이제 이쪽 당사자가 뭐 엔타이 수드 인정션을 하고 뭐 저쪽 법원에서는 또 엔타이에다가 앞에 또 엔타이를 붙여서 AASI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는 재밌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기업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그 어느 법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순서로 먼저 받은 법원이 뭐 이걸 결정을 하게 될지 뭐 그 경제적인 사이즈를 재가지고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에서 좀 그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는 뭐 코미티라 그래가지고 그 상호 이렇게 약간 양보도 하고 뭐 예양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현재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서 뭔가 결정은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김 본부장님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뭐 제3의 영역에서 뭐 중재라든지 이런 그 약간 그 ADR 방식으로 해서 서로 합의하에 뭔가 결정하는 그런 방식들이 결국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프란드 요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이슈가 핵심이 되고 그 계산 방식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삼성전자처럼 이제 뭐 굉장히 최대한 이제 낮추어서 이렇게 그 침해를 주장한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결국 그에 대한 어떤 한편으로 보면 각 나라에서 이제 법원들이 UPC 포함해서 그 어떤 이제 관할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재처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많으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이제 중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그런 SEP 가지고 소송이 생기면은 다른 나라 법원에 가서 소송하면 쉽게 얘기해서 죽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사 못해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두 업체 간의 싸움인데 이게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영어로 enforcement 한다고 그래. 그걸 이제 강제력 있는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인터디지털하고 삼성전자 이런 것도 보면은 막 8년 동안의 협상을 한꺼번에 이제 계속 끌다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합의에서 뭐 8년 동안 뭐 10억 달러 가까이인가요? 그렇게 배상을 하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현실은 거의 대부분 합의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대법원 판결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관할권 다툼도 있고 각 지역마다 어쨌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 한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또 지역의 법원에서 계속 다툼이 있으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피를 흘리면서 싸우게 되니까 결국 어느 선에서는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가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떤 코스트를 쓰고 뭔가 이렇게 선보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혹시 이렇게 중재 법원이 되든 아니면 국제기구나 정부들이 나서서 이게 조율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최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영국이나 유럽, 지금 중국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박순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렌드 요율 그러니까 fair and non-discriminatory 한 그런 요율을 결정을 할 때 그러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요율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되게 핵심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영국은 아마 그런 수요자 IP를 쓰는 그런 대기업들 편에 많이 선다 그러더라고요. 영국 법원은.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요새는 뭐 브라질에서도 표준 특허 가지고 소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그런 쪽에 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계획 같은 것도 좀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이게 사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예, 사실 기존에는 이 국가별로 각국 법원에서 글로벌 라이센싱 로율 판결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이 전통적으로 그 소송을 진행하는 국가가 영국이나 미국, 예, 뭐 독일, 그 디셀도르프나 마나임 뭐 이런 데서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트를 하게 되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법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표준 특허 쪽에, 예, 특히나 이제 그 글로벌 특허 풀의 프렌드 요율까지도, 예, 그간에 사실 특허 풀은 다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집합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을 그 좀 꺼려와서 판결을 다 안 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법원에서 이 다자관계 특허풀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게 질문 주신 건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허 소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국제 심판이 없어서, 예,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세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각국 사법 당국의 판결 경향을 굉장히 깊이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우리 국내 법원에서도 뭐 특허 법원 등 이쪽 표준 특허 관련 이 각 판결에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굉장히 연구도 깊이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뭐 멀티 포럼 전략이 또 많이 쓴대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되게 이제 소송을 거는 법원을 포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 독일 법원은 금지 명령, 야, 수입 판매 못해 이런 인정션을 잘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잘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글로 가고, 또 뭐 그 미국은 배상 판결 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큰 배상을 받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고, 또 약간 기업 사이드에 좀 치우친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영국은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 요새는 또 인도에 또 가서 소송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멀티포럼 전략이 되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결국은 이제 표준 특허를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IP를 가지고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정혁 본부장님부터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거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좋은 표준 특허를 많이 갖고 특허 수익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좀 이런 우수한 기술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특허 수익화를 직접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특허 수익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위 토종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토종 펀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굳이 이제 저희가 애트리 같은 이런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파트너를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대중 본부장님 이제 좀 표준을 정하시고, 또 이 표준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래도 한국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표준을 많이 장악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그 새로운 생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표준화, 그 디펙토 스탠다드를 주도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 단체를 설립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5G나 6G 같이 이미 표준화 단체가 있고 거기서 표준 특허가 이미 이제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다면
그 안에서 주도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그 의장단 진출이라든가 의장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반영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하는 부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삼성, 뭐 SKT, KT, LG, 뭐 애트리 할 것 없이 이 표준 특허의 중요성과 기술 개발의 결과를 특허로 해야겠다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술에 의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특허를 내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표준으로 반영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TTA가 또 기업 자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식재산 산하의 키스타라고 지식재산 전략이 있는데 거기 협동해서 지금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AI 시대가 되고 나서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표준 특허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SEP만 생각했으면 됐는데 요즘은 그 AI 알고리즘, AI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AI 알고리즘이 표준의 영역까지 표준으로 반영시키고 특허권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데 AI 알고리즘 만들 때 그 학습 데이터셋을 뭘로 학습을 했냐에 따라서 이제 특허는 이제 제도권 영역인데 데이터셋은 라이센싱 영역에서 계약에 의해서 해결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지금 표준화 기구에서 하나의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그 뭐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 특허로 반영했고 프렌드 선언하고 나서 상업화를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 관계 그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쓴 데이터셋에서 나는 이 오픈 소스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팔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TTA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개발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걸 특허화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걸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NP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좀 비옥한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그 기술을 라이센싱하고 라이센싱하게 만들고 이런 생태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은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그 다 두 분 본부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정말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다 지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1차적으로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이슈인데 생태계 조성이 만약에 잘 된다면 사실 다른 논의는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게 지금 이제 거듭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좋은 표준 특허를 이제 좋은 표준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도 일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표준 특허로 보호할 수 있게 그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한 그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이제 이런 그 논의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 굉장히 그 여러 연구기관에 또 IP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 이제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TTA에서 자문과 컨설팅 그 해주시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상호 이렇게 전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TLO의 얼라이언스가 이제 구성이 되고 지제처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얼라이언스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거기에 참여하시는 이제 TLO들 각 기관의 어떤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이제 실제 작업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이게 그 이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기술, 뭐 테크닉인데 이것들을 이제 익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것이 어떤 생태계 조성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디facto 스탠다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참여하는 그런 그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많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게 있고 또 장기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고 그런 전문가들을 배출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결국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 표준 특허로서 이제 많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축적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 이후에 많은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사이에 그 투입되는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잘못 생각하면 매몰 비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굳이 필요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지하게 그 투자를 하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큰 성과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이제 그게 어쩌면 또 문화라고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종종 계속 이야기해 왔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그리고 애트리, 그리고 이제 TTA는 또 표준을 만드는 그 기관이니까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은 우리가 뭐 지식재산처에서 일부러 지원을 안 해주셔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에 많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의 경우에 일단 중요한 것은 SAP라는 것이 뭐 있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SAP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 정말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 특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기관이나 아예 없는 기업들을 따져보면 매우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제 지재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그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 그래서 또 TLO 얼라이언스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MP 이제 그 소송하고 라이센싱하고 그런 걸 이제 뭐 하는 기업들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라이센싱을 제대로 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뭐 과거 특허청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산업부 산하기관이셨을 때는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라이센싱을 뭐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오히려 압력을 행사해서 뭐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이런 걸 이제 피해가지고 사실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하면서도 해외 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특허권자들이 승소율이 뭐 10%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은 그 대기업들이 기술을 그 카피해가지고 생산 시설을 늘려서 수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였는데 이제는 좀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들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식재산처에서는. 네, 앞서 우리 세 분 전문가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그 노력들만 조금 덧붙이면서 예,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수익화를 하려면 필요한 게 이제 수익화를 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IP가 있어야 되고 이 수익화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 예,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그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되죠. 예, 자금 펀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료가 되는 IP와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가 쭉 논의했던 그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그 내년도에 예, 저희 지재처에서 표준 특허 개발을 위한 R&D를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 규모는 이제 연말쯤 되면 정해질 텐데요. 신설은 확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표준 특허라는 재료를 조금 더 만들 예정이고, 재료가 되는 IP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해외 특허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익화를 하려면 해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그 지불하는 거에 대한 또 해외 기업으로부터 우리도 우리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용료를 받으려면 해외 특허를 충분히 또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해외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그 정책적 노력들도 그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는 쭉 저희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싱 전문가가 부족하다, 또 수익화 전문 기업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좀 다 양성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로 사실 이 기술 거래 이쪽 시장이 제가 보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인 대학이나 연구소들은 기술을 소위 이전하려고 하는 준비는 언제든지 돼 있는데 사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고 그걸 연계시켜주는 중개인 역할을 할 전문가도 라이센싱 전문가도 너무 부족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 그 거래 전문가도 육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익화 기업들 육성도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이 뭐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런 그 인력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외국 뭐 거대 기업 빅테크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거나 이제 소송을 하거나 하면 정말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는 이런 그 거래 시장, IP 수익화 시장이 미국만 해도 1,000조 원 규모로 형성돼 있듯이 많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그 소송 리티게이션 펀드라고 하는데 소송 펀드들이 엄청난 규모로 형성돼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소송이나 협상 수익화를 위한 펀딩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좀 마중물에 해당되는 펀딩을 넣어서 우리도 좀 민간 시장에서 마켓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정부만의 역할로는 뭐 되지는 않고요. 민간 시장 또 여기 계신 세 분 전문가님들 전문가 그 분들의 노력과 도움, 관심 또 적극적으로 또 필요한 상황이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용선 지식자산 차장께서 연초에 이제 사업계획 발표하시면서 수익화 기업 MP를 이제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사실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혁신 경제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부족한 측면이 많은데 이제 지식재산 처로 승격이 되셔서 매일 국매회의도 참여하시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IP 수익화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향후에 또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